안녕하세요, 꾸꾸아빠입니다. 오늘은 한 번 더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한 번 더를 누적하라,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문구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한 번 더를 실천하게 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거나 변화를 원한다면 꼭 읽어보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한 번 더의 힘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정체성을 먼저 바꿔라는 말은 많은 책들에서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정체성은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 얼마만큼 자신을 믿고 실행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체성 바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체온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의 체온은 36.5도로 유지됩니다. 물론 편차가 생기기는 하지만 추운 곳에 가면 체온을 올리고 더운 곳에 가면 체온을 내리면서 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이처럼 우리의 몸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정체성을 바꾸어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뇌는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하지마, 그냥 쉬어를 끊임없이 명령하고 세뇌시키게 되며 우리는 이에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게 되지요. 따라서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믿음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명확한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해내기 때문에 이를 한 번만 더를 외치며 실행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시도해보는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힘은 축적의 힘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피냐타를 터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방망이를 한 번 더 휘두르는 것과 같다. 여기서 피냐타는 어린이 축제나 생일 때 사용되는 과자나 장난감 등을 넣은 종이 인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피냐타를 터뜨리기 위해 여러 번 방망이를 휘두르게 되는데요. 이때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방망이를 휘둘러 피냐타를 맞췄지만 겉모습이 멀쩡한 피냐타를 보고 실망하는 타입이고, 두 번째 아이는 끊임없이 한 번 더를 외치면서 계속 스윙을 하는 타입입니다. 아마 첫 번째 아이는 자신이 휘두른 방망이 스윙이 피냐타의 내부부터 부서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첫 번째 아이와 두 번째 아이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두 번째 타입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로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아이는 피냐타를 터뜨리는데 성공하고 모두가 기뻐하며 이야기는 끝나게 되지요. 이처럼 이야기에서는 한 번 더 시도하면서 생기는 축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단기간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냐타처럼 내면에서부터 조금씩 부서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두 번째 아이처럼 한 번 더를 외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지칠 땐 책에 나오는 이 구절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시도의 마인드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게 이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인간은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4가지 지혜. 이번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4가지 지혜가 있기에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뇌의 속도를 늦추고 집중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면 뇌는 우리를 목표에 더 가깝게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침에 명상을 하면서 긍정적인 하루를 먼저 시각화해보고 시작한다면 평소와는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균형 찾기입니다. 균형 찾기는 아무리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휴식과 회복을 위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가 끝나면
컨디션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에 현재 내가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과 휴식을 잘 병행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세 번째는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제입니다. 우리는 각자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사람마다 화나게 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보고 자신에게는 어떤 요인들이 주로 자극제가 되는지 알게 된다면 기존보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생각의 방식을 대담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싸우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왜 싸웠는지조차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인 걸 아시나요? 이처럼 한 번만 더 감정에 대해 생각의 방식을 바꾼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으로 자신을 평소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면 이러한 감정들이 왜 생겼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생각의 방식을 바꿔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지만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삶과 감정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한 기준을 만드는 9가지 방법. 탁월한 기준은 우리의 실행력을 높여줄 것이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먼저 탁월한 기준을 만드는 9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왜를 강렬하게 만들어내라. 달성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하라. 자신에게 정직하라. 도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스스로 다짐하는 영상을 만들어라. 목표와 기준의 관계를 숙고하라.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걱정에 목숨 걸지 마라. 나를 먼저 만족시켜라. 이 9가지는 어떤 게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옥 같은 문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9가지 중에 어떤 항목이 본인에게 부족한지 생각해보고 이를 보완한다면 오늘보다 더욱 발전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기꺼이 논란에 휩싸여라. 먼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아마 대부분은 논란을 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를 위한 최선일까요? 저는 논란에 휩싸이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불편하고 어려운 도전을 하기에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난 척한다, 이것도 한순간이다와 같은 말들로 당신을 흔들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을 향해 올바르게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아무 논란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이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 장에 나오는 문장은 모두에게 힘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해 보려고 해요. 첫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의 삶을 산다. 둘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는 하루하루를 새로운 삶처럼 바라볼 때 최대치로 가동된다. 셋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말은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매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알찬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복리의 마법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계획한 일은 성공했는가요? 성공했다면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계획한 일은 실패했는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 번 도전해봐요.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며 저는 이 책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다시 한번 읽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읽을 예정입니다. 그만큼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고 있는 길인 꾸준함과 강력한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책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의 시간은 매정하게도 절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가 시간을 멈추고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이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후회 없는 제가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거라 확신해요. 오늘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끝을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끝까지 걸어간 이야기는 통제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름답게 완성하라. 이상 꾸꾸 아빠였습니다.